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04화 승진심사에서 누락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유인님이 요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죠?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유인님이 되게 자유롭게 사시다가 작년 연말부터 또 그죠? 자유를 버리고 네. 감옥 같은 직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요즘 되게 바빠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근길 인문학을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라도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오늘 주제는 우리 자유님은 사실 조직에서 그래도 꽤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셔가지고 오늘 주제도 좀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면 오늘 주제는 승진심사에서 누락되었을 때입니다. 자유님은 요즘 말고 과거 직장 생활에서 뭐 인사 발령이 난다거나 또는 승진심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나요? 뭐 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주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당연시 됐었던 직급들 이런 것도 요새는 당연히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일반적인 그죠? 회사가 많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뭐 대리과장 네. 이건 옛날에는 그냥 자동으로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였는데 연차만 차면 요즘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쵸? 필터링이 되기 예. 시작하니까 상당히 요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보통 승진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승진이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글쎄요. 뭐 일단은 본인이 할 거라고 강력하게 믿었는데 안 되면 거의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나가라는 소린가?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조직이 전반적으로 또 50대 50이다 이러면 예.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게 또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래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해서 떨어졌는데 나보다 후배가 치고 올라가 뭐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가 무산된 거에 대한 기분 나쁨도 있는데 네. 또 다른 사람 그 결과는 오케이 그렇다 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기보다 후배라든지 네. 또는 동기래도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친구는 맞습니다. 진급을 하는데 자기는 못하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배가 되죠. 네. 그죠? 그리고는 뭐 줄을 잘 섰느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죠? 온갖 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네. 그죠?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죠? 어쨌든 근데 그런 승진심사에서 누락되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인사평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관두는 게 좋나? 글쎄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럼 나가라는 소리죠. 뭐 관둬야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행복한 분인 것 같고요. 뭐 근데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너무 뻔한 얘기이고 뭐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는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별로 좋은 소리 같지는 않네요. 그죠? 뭐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지적 같아요. 예를 들면 승진을 앞두고 나는 올해는 꼭 승진을 할 거야라는 건 자기 기대이자 자기 평가의 결과죠. 그죠? 네. 근데 승진이 누락되었다, 물먹었다 이러면 어쨌거나 타인의 평가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평가 결과와 타인의 평가의 결과에 괴리가 생긴 상태이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물론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단 부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많은 얘기를 해봤지만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는 이런 상황들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죠. 네. 철학자 니체가 그랬잖아요. 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먼 존재다. 네.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죠. 네. 객관적으로.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진 심사에서 누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성진과 인사발령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죠. 뭐 이게 약간 이 주제가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마다 조금 시점은 다르죠. 그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승진 발표라든지 인사발령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인사발령이라고 얘기할 때 이 인사발령은 조직에서 직원들의 승진이나 평가, 이동 등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인사발령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인사발령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자리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업에서는 연말점에 능력이나 실적이 좋은 사람은 승진도 시키고 또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직무나 역할을 재배치하는 등 새로운 인사발령을 내립니다. 구성원 입장에서는 인사발령 결과에 따라서는 그 이후부터 새롭게 근무할 자리가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장인들은 인사발령이 날 때 현재 자리에 머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할까요? 뭐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네. 그래도 뭐 지금보다 좀 더 높은 데로 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죠? 네. 타이틀도 달라지고 그렇죠. 연봉도 오르고 네. 뭐 등등등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새로운 인사를 발표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현재보다는 직위가 높아지거나 더 좋은 자리에 앉길 기대를 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영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전이란 말 그대로 영예로운 이동이라는 뜻인데요. 이전보다 더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더 좋은 보직으로 옮기는 걸 말하죠. 그죠? 근데 조직에서는 영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이른바 좌천인데요. 좌천이란 한자풀이로는 왼쪽으로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그 왜 드라마 같은데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이 주재하는 어전회의에서 그죠? 왕의 좌측편에 좌의정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직급 높은 사람이 왕에 가까이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직급이 낮잖아요. 네. 왕에서 멀어질수록.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좌천 뭐 이렇게 나온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영전의 반대말이 좌천이고 이전보다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지거나 한직으로 정근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사발령에서 영전한 사람은 기뻐하겠지만 좌천당한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조직에서는 모든 구성원을 영전시키는 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리가 좀 고정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영전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숫자만큼 좌천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근데 조직에서 대규모 인사발령이 나면 구성원 중에는 기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승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이러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또 실망하는 사람도 그만큼 또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우리가 뉴스 같은데 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는 역대 네, 네. 최고의 뭐 임원 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백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의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만큼 옷을 벗는 경우가 그쵸. 생깁니다. 근데 그건 뉴스에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실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조직에서 인사발령은 거의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영전하는 인원만큼 누군가가 좌천을 당하기 때문에 희비를 경험하는 사람의 숫자는 엇비슷해야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사발령이 나면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실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영전과 좌천의 비율은 엇비슷한데 좌천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영전을 기대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실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해서 현실의 인사발령은 소수의 기쁨과 다수의 실망으로 점철되는 연례 행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 끝나고 나잖아요. 술집 가보면 기쁜 사람보다 슬퍼서 술 먹는 사람이 더 많기도 하거든요. 네. 뭐 사실 이런 건 뭐랄까 자연스러운 조직의 논리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슬프긴 하나 좀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뭐 이런 예. 거 아닐까? 뭐 이런 어.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다고 뭐 인사발령 안 내고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뭐 네. 당연합니다. 그죠? 조직도 사람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직무와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조직도 병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해서 구성원들의 기분이나 심리 상태와는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인사 발령을 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구성원들의 희비는 끊임없이 교차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조직의 태생적인 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조직에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일까 하는 점인데요. 직장에서 남들보다 빨리 승승장구해서 승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래도 뭐 승진 못하고 계속 누락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뭐 승진 제때 하거나 남들보다 좀 빨리 하고 네. 이런 게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좋아 보이는데 근데 또 뭐 위로 올라갈수록 또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예. 항상 좋다라고 보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직장에서 빨리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승진과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어요.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바뀌거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지금 높은 자리에 오르셨는데 더 행복한가요? 예전 자유인 시절보다? 글쎄요. 뭔가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승진이 곧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보면. 네. 또 되게 높은 자리는 그 자리에 걸맞게 높은 수준의 능력과 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외려 그 자리가 불편하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불편하고 불안해요. 뭐 어쨌든 근데 또 뭐 이렇게 자리에 좀 잘 안 어울리는 네. 그런 자리에 이렇게 상사가 있으면 아랫 사람들이 또 엄청 고생할 확률도 높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능력 없는 상사가 단지 네.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진급만 빨리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약간 좀 고생을 하거나 그쵸.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꽤 네.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맨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그쵸. 뭐 이런 일들이 고생은 많죠. 고생대로 네. 하고 더 그죠? 그 네. 경영진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이래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능력 있는 상사 밑에 있으면 그죠? 고생은 해도 고생한 것들이 다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이에 배우기도 하고 뭐 그죠? 네. 또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해서 승진했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역에 항용유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내려올 일만 남아서 후회한다라는 뜻인데요.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내려올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자리에 걸맞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미천한 실력이 드러나서 마음이 편치 않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예 옷을 벗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지는 더 게 아닌가 심해지죠. 예. 싶어요. 그러니까 월급 약간 올라가고 네, 그죠? 젊은 직원들은 이제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윗직급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고 그 외에 또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새는 뭐 대기업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혹을 길게 가는 게 최고야. 뭐 네. 이렇게 나의 삶의 목표는 정년퇴직 뭐 이러면서 또 어떤 데는 아예 승진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나타날 정도니까요. 뭐 공기업이나 일부 네. 이런 데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가늘고 길게 살겠다라는 태도도 단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 뭐 소확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근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제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조직에서 승진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가 연봉 조금 오르는 것 외에는 사실 딱히 나머지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승진은 자유도는 줄어들고 그죠? 위험도는 높아지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라면 마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감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에게 합당한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라. 아래로 내려가라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자리가 과하게 높으면 그 모자람을 감추기 위해 안달을 하거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용을 써야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이 불안하고 그죠? 몸을 상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왜 흔히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죠? 근데 공황장애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주로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네. 듣다 보니까 뭔가 주변의 시선에 대한 압박 뭐 네. 이런 것들이 심한 사람일수록 네. 또 이런 것들이 잘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제가 공황장애 왜 겪느냐라는 거에 의학적인 설명은 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다만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 공황장애는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타인의 평가가 좋을 때 또는 과분한 인기를 얻는 경우에 생기기 쉽습니다. 그죠? 연예인이 자기 능력보다 너무 과하게 인기를 얻었다 이러면 그 인기를 계속 보여줘야 될 인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재능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언제 나락으로 떨어지지 모른다라고 불안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죠. 또 자기보다 실력 있는 다른 연예인들이 언제든지 치고 올 수 있어서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불안한 거죠.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직장에서도 능력에 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 공황장애 비슷한 걸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자기 실력보다 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항상 여유롭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유롭다는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라든지 역할에 있어서 여유롭다는 거예요. 왜? 실력이 차고 넘치니까. 그죠? 해서 탈무드의 교훈처럼 자기에게 합당한 자리보다는 좀 낮은 자리에 앉는 편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거 역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난 하죠. 승진 안 하고 싶은데 막 승진 시켜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예. 또 더 큰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주변에서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높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걸 뭐 크고 마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네. 이런 얘기처럼 승진 기회가 생기면 네. 무조건 일단 승진하고 봐야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장관 뭐 이런 얘기를 네. 제안 받을 때도 예. 뭐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뭐 네. 이렇게 주변에서 하라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쵸. 이러다가 이제 다 털려가지고 정치인 중에 그죠? 또 네. 그 고위공직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탈무드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죠? 근데 그걸 내 생활에 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왠지 꺼려지긴 하죠. 네. 그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자기 능력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다라는 탈무드의 조언을 고지곧대로 듣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영학 이론 중에 피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트의 법칙은 미국의 로렌스 피트 교수가 조직에서 무능한 사람들이 왜 높은 리더의 자리에까지 오르는가를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 피트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수직적 계층 조직에서는 모든 직원이 자신의 능력이 고갈될 때까지 승진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뽀록나는 수준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연구해서 밝혀냅니다. 그죠?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무능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있는 그죠? 거죠. 예. 왜냐하면 조직에서는 어떤 직책의 적임자를 선택을 할 때 그 직책에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원한 또는 거기에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과거의 업무 성과에 기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자리에서 필요한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리에서의 평가 결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조직에서 임원을 선발할 때 임원으로서 잘할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 시절에 얼마나 잘했는지로 평가해서 선발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 시절엔 날렸던 사람이 임원으로는 별로인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결국 뭐 이제 자기한테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셈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스포츠 세계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더 좋은 감독으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스타가 아니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치 세계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대학 교수였다고 뽑고 뭐 사업 잘했다고 뽑고 또 뭐 검사였 판사, 출신이라고 네. 뽑고 뭐 이런 경우죠. 그게 국회의원 직무 수행 능력에 얼마나 합당할지는 사실 100% 연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도 피터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이제 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특히 이제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법을 잘 아는 걸 이용해서 딴짓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국민을 위한 입법 이런 것들은 네. 좀 덜 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만 과거 모 대통령 중에는 기업의 CEO 시절에 아주 성과를 냈다는 이유로 국정 운영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국정을 운영하는 건 베이스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요구되는 역량 중에도 다른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대로 판단을 내렸죠. 그것도 일종의 피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맞습니다. 예.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업 경영하듯이 그것도 그렇죠. 자기 오너 경영하듯이 해버린 게 아닐까. 그죠? 그렇습니다. 해서 피트의 법칙에도 알 수 있듯이 조직에서 이제 인사 발령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적재적소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죠. 그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자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가령 작가가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잘렸다고 해서 그 책이 꼭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건 제 얘기가요. 그냥 또 승진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죠.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는 더 높은 역량이 요구될 것이고, 만약 자기가 그 자리에 걸맞는 역량을 발휘를 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인생은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그죠? 꼭 뭐 세옹지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 물론 뭐 승진 여부가 진짜 사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작정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인사발령에서 승진을 했다라는 게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좌천을 당했거나 승진을 못한 게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령
대학 입시 시험을 해가지고 그저 붙었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가 아니고 실패를 해서 재수를 한다고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끝으로 김달진 시인이 법구경을 옮기면서 썼던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이 선인 까닭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패배 속에도 선은 있을 수 있다. 악이 악인 까닭은 패배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승리 속에도 악은 있을 수 있다. 패배 속에도 선은 있을 수 있고 승리 속에도 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진행되는 인사 발령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길게 그죠?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사 발표 시기가 되면 왠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렇죠. 꼭 내일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우리 팀장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직 전체가 상당 기간 동안 막 술렁술렁하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그렇죠, 그죠? 네,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막상 이제 그 당사자였는데 결과가 자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일순간에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자기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승진이 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그 인생을 마라톤에도 비유하지만 그 당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구 갬페이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앞에서 알다마 열심히 잘 치는 팀도 막판 가면 전부 갈아고 가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좀 알다마 좀 빨리 진행했다고 해서 네. 너무 그죠? 뭐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알다마를 좀 잘 안 맞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가락구에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었을 때가 자신을 돌아볼 때이다. 좋습니다. 그죠?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었을 때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이다. 예. 그 되게 니체가 한 얘기가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었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에서 연말 연초에 발표되는 인사 발령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승진을 하거나 좋은 자리로 이동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자리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항룡유해라는 말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면 내려올 일만 남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라면 마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리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미천한 실력이 드러나서 마음이 편치 않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잘못하면 아예 옷을 벗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무드의 교훈처럼 자기에게 합당한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승진이나 인사발령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에서의 승진이 곧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좌천을 당했거나 승진하지 못한 것이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진행되는 인사발령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0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